with me? Will we leave behind the innocent to grieve on their own, on the run, when their lives have only begun? These could be our daughters and our sons. And just like a drum, I can hear their hearts beating. I know my God won't let them be defeated. Every child has a dream to belong and be loved. Boys become kings, girls will be queens, wrapped in your majesty. When we love the least of these, then they will be brave and free. Shout your name in victory. When we love the least of these, when we love the least of these. Break our hearts once again. Help us to remember when we were only children hoping for a friend. Won't you look around? These are the lives that the world has forgotten, waiting for doors of our hearts and our homes to open. Boys become kings, girls will be queens, wrapped in your majesty. When we love the least of these, then they will be brave and free. Shout your name in victory. When we love the least of these, when we love the least of these. If not us, who will be like Jesus to the least of these? If not us, tell me who will be like Jesus to the least of these. Boys become kings, girls will be queens, wrapped in your majesty. When we lov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29일 전기 8년 전력 10월 12일에 킹스 리포터입니다. 저는 문형진 이대왕님을 대신해서 나온 팀 엘더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저 날씨부터 시작할까요? 현재 천일군 지역의 날씨는 기온은 영상 1도입니다. 그리고 맑은 날씨고요. 오늘은 약간 흐린 날씨가 되면서 13도까지 올라갑니다. 예년보다 상당히 포근한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포근한 가을 날씨가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밤은 다시 이제 영하 6도까지 내려갑니다. 요새 날씨는 예년보다도 약간 따뜻한 기온이 약간 높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럴 것이고, 이제 12월의 두 번째 주부터 아마 추위가 올 것으로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리마로 갑시다. 오늘 리마는 먼저 성경은 마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리고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내용입니다. 정말 이제 메시아가 왕정왕으로 오시면서 선민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르신 선민으로부터 왕으로 환영을 잠시라도 받았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저 타락 인간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일단은 환영을 받으셨지만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버님도 그 70년대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는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환영을 받으셨어요. 그때 미국을 그 순회 강연하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명예 그 시민상이라든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각 주 지사들이 그날을 레버런 문의 날로 지정한다든가 그런 공식 뭐 발표문을 낸다든가 아주 좋은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면 아버님에 대한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그 일반 여론이 바뀌었는가 하면은 역시 워터게이트 당시에 아버님께서 닉슨 대통령에 대해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단결하라 이런 공식 메시지를 발표하신 것이 아마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아직 그때는 입교를 못했습니다. 73년 말에 아버님께서 미국의 주요 신문에게 전면 광고를 게재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위스콘신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뭐 80km 정도 아니죠 100km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학사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 학사에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뭐 누군지 모르지만 어느 한 사람이 아버님의 그 전면 광고를 그 신문에서 잘라내고 학사 게시판에다가 붙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제가 아버님의 그 전형을 보는 아버님을 뵈는 첫 번째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면 광고를 본 것 말이죠. 근데 그때 뭐 저는 그 광고에 대해서 아마 많은 미국 사람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건 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기독교 목사가 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뭐 종교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외국인이라서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렇게 저는 그때 느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1년 반, 거의 2년 반에서 2년 돼 갈 때 입교했죠. 그 뒤에 그 광고를 보고. 근데 아버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에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것이 타락 인간이 그것을 비판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하여튼 아버님은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환영을 받고 계속 환영을 받기 위한 왜에서는 좋은 말만 하셨으면 십자가의 길 안 가셔도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은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닉슨 대통령이
아주 강한 반공주의자고 그리고 공산당에 대치하는 것이 미국의 섭리적인 사명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보고 닉슨 대통령이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단결하라 이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도록 물러나도록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드 부통령이 후임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고 포드 다음에 이제 카터 그리고 카터가 정말 안 좋았죠. 아버님께서는 카터는 카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미국을 걱정하셔서 이제 워싱턴 타임스를 창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카터 다음에 나온 레이건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죠. 아버님께서 그렇게 미국을 사랑하시고 미국을 도와주신 덕분에 레이건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미국의 그 방향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다시 이제 반공으로 바꿀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닉슨 다음 닉슨 포드는 어차피 대선에서 뽑힌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하원 의장을 하다가 그냥 말하자면은 운이 좋아서 그때 당시 다른 사람이 부통령이었는데 그 부통령이 먼저 물러나고 그 물러난 부통령 대신에 닉슨 대통령이 포드를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닉슨이 물러나니까 포드가 하여튼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대통령이 된 거죠. 원래 하원 의원이었는데 하원 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드는 별로 큰 역할을 못했고 그 다음에 나온 카터가 아주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1사단인가요? 보병 한 사단을 제 7사단이었을 겁니다. 철수를 시키고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왕중왕을 모시는 앞에서도 뒤에서도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면서 그래도 우리가 많은 경우 메시아를 왕중왕을 배신하는 그리고 왕중왕을 우리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타락 인간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면은 우리 기준은 버리고 우리 생각은 버리고 왕께서 하시는 말씀, 왕중왕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오늘 아침 느낍니다. 그때 정말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70년대 정말 미국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왕중왕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새로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따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렇게 따랐으면은 적어도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 중에 미국 국민 중에 상당수가 되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은 그런 지경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를 하고 우리가 다시 다짐을 합시다. 우리가 다시 이제 다짐합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를 그냥 말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따르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따릅시다. 그냥 따라가면은 이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세상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자, 다음은 저 천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성경은 그 성약인의 길 제2장 가정관 그리고 이것이 그 제2장 가정관 제2절 가정은 천국 완성의 기본 단위 2절에 동그라미 2인가요? 예, 동그라미 2에서 나오는 그 3절 바로 직전이네요. 예. 1421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늘나라의 주권을 대신한 그 입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 뽑은 리마는 그거 아니었고 저 1419페이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부, 자녀로 형성된 가정은 세계의 축소체입니다. 가정적 사랑을 확대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인류가 살아갈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중년은 아버지, 어머니 같이, 나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은 형님, 누나 같이, 적어 보이는 사람은 동생같이 생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란 부모와 연령이 비슷한 사람은 부모같이 생각하고 형님과 연령이 비슷한 사람은 형님같이 생각하고 누이와 비슷한 연령의 사람은 누이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전부 다 자기 가족같이 생각하며 세계적인 모든 장벽과 경계선을 초월해서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주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1권 926쪽에서 인용된 저 말씀이었습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다면은 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잠시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뉴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정기 8년 전력 10월 12일의 킹스리포트입니다. 여러분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다른 외국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는 한편에서 한국에서는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뭐 그냥 뭐 또 그랬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발사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저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그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그 의미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한국 언론에도 인용됐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도발 우리가 처리할 것 기존 대북 압박 기조 코스라는 그 기사가 조선닷컴에도 나와 있습니다. 29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라며 대북 정책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없다라는 점을 한국 언론은 강조하고 있네요. 미국 언론은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처리하겠다라는 말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일 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이 상공을 비행하는 동안 발사 사실을 보고받고 백악관 기자들에게 우리가 북한을 다뤄야 할 상황, 북한을이라는 것을 카로에다가 놨네요. 다뤄야 할 상황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카로 열고 북한을 카로 닫고 다뤄야 할 상황 이렇게 조선일보에서는 썼는데 이것이 조선일보 기사인가? 조선 기사네요. 그런데 이것은 좀 그 해석이 저하고는 좀 다른 해석입니다. 이 북한의 그런 미사일 발사 자체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북한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있는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다, 처리할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기자회견을 직접 봤는데 그때 본 느낌이 그랬습니다. 이번 미사일 도발로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바뀌는 것은 없다며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까지 북한에 취해온 최고 수위의 경제 및 외교적 압박을 유지하되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모든 국가는 강력한 대북 경제 외교 조치를 계속 취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통일된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 이번 조금 더 계속되지만 이번 발사는 사실 미국 국무부로서는 좀 미국 국무부에서 좀 충격 받았을 것이에요. 왜냐면은 국무부의 북한 담당 관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북한이 60일 정도 미사일 발사하지 않으면은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60일 지나서 그러면 북한이 그러면은 대화에 나섰냐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75일 만에 이렇게 다시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미국 국무는 계속 뭐 대화라고 하고 틸러슨 장관도 하여튼 첫 번째 그 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외교 능력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그 사람들의 일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북한에는 전혀 그 대화할 그 의사가 없다는 것이 이번에 아주 확실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그것을 이제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여튼 북한은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미국과의 군사적인 평등, 뭐 북한 같은 나라가 미국하고 군사적으로 평등하겠다는 것이 뭐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스운 이야기지만 아무튼 김정은은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런 평등까지 가서 이제 그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하고는 대화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과거에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그런 대등한 입장까지 올라오는 것을 그냥 지켜볼까요? 그냥 지켜볼까요? 예? 대등한 입장까지 올라오는 것을? 자, 미국의 입장도 그 문제지만 중국의 입장도 사실 더 문제입니다. 그 중국은 중국의 입장을 제가 여기서 뽑았는데 그 중국의 외무부 스포크스맨이 대변인이 여기 언급했군요. 하여튼 여기에 아주 이례적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국가가 심중하게 행동하도록 그리고 이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중하게 대응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그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뭐 그래서 평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자기들의 이익이 되면은 뭐 평화는 버리고 전쟁을 나서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제가 러시아의 타스통신을 열어보니까 현재 러시아 의회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있군요. 방문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현재 평양에 있는 러시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대표단의 한 명이 그리고 이제 타스통신에 대해서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그 평양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워싱턴하고 서울도 책임이 있다. 북한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발 해왔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긴장을 높이고 있고 러시아로서는 이거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러시아도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29일이고 28일에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사 전날이죠. 러시아의 외교 장관인가요? 외교 장관이 부장관이군요. 외교 부장관이 한반도 상황이 이제 말세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말세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아주 그것이 이제 비참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고 8월달에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라고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신문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미국이 거기에 그저 보복하더라도 중국은 중립을 유지하겠다. 지금 입장을 지키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미사일은 보도에 의하면 워싱턴 D.C.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은 그런 중국이 미국이 공격해도 미국이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것일까요? 아마 그런 상황을 놓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서로 연락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그 시진핑 국가 주석하고 연락을 하고 이제 일을 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한반도 상황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걸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국내에서는 이미 군사 행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언론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라크 정부가 일단 이라크 정부가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화학 무기를 사용한 누군가가 하여튼 화학 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은 그 화학 무기를 투하한 비행기가 이륙한 공항을 복격했습니다. 기지를 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이번 북한이 미사일 발사된 지역을 미국은 복격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된 지역은 평양에서 한 30km만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평양 30km 지점을 복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도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만 미국은 북한을 복격하기 직전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때는 핵 개발 시설을 할 예정이었는데 마지막 단계,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한 적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카터 대통령이 이제 북한 중재에 나선 것도 있어서 그렇게 취소됐다는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미국은 한다면 할 것이고 카다 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북한하고 이제 중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며칠간 한반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당황하지
있고 그리고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섭리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할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지금 뽑을 수 없지만 제가 아버님의 말씀을 직접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아버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한반도는 평화적으로 통일 안 된다면은 무력으로라도 통일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처럼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만일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러면은 지금이 그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재림주와의 관계, 아버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더 강화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잠시 휴식을 하고 다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i there, folks. And look at what I've got here today. My God, take a look at this. This is a BFR in 454 Casull with an octagonal barrel, Magna porting, micarta grips. And look at that, it even has my initials on it, JM. Look at that thing of beauty. My God. Pop open the cartridge insertion door. And look at that cylinder spin. The finest revolvers in the world. Woo! That's a cannon. That's a cannon. Oh, man. Pretty accurate, though. Pretty much on target. Oh boy! Massive repo.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킹스 리포터입니다. 그 북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전달했기 때문에 다른 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미국에서 특히 보수주의자들 중에서 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마존의 알렉사 음성 비서입니다. AI 음성 비서죠. 이것은 한국에도 아마도 팔리겠죠. 이제 한국에도 이제 아마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엉뚱하게 기독교를 부정하는 내용을 전파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어느 한 블로그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네요. 이 블로그가 blog.naver.com, blog.naver.com, 그리고 Dreamteller, D-R-E-A-M-T-E-L-L-E-R, Dreamteller라는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음성 비서 알렉사, 기독교 왜곡 및 좌파 이데올로기 전파. 세계 최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인공지능 AI 스피커, 일명 인공지능 비서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어떤 질문을 하든 답을 해줍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의 2017년 10월 7일 기사를 보겠습니다. 아마존발 비즈니스 혁명. 아마존이 인공지능 AI 기반 음성 비서 알렉사를 대중화하기 위해 개발자 도구를 전격 공개했다. 개발자들이 알렉사 기반으로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TV 등의 기기들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OS를 개발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을 평정했듯, 아마존은 알렉사를 공개해 인공지능 분야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다. 아마존의 최근 AI 가상 비서 시스템 알렉사 개발자 키트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이번 공개로 개발자들은 음성 인식을 처리할 수 있는 기기에 알렉사의 모든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스트리밍 미디어, 경보, 시간 설정, 알림, 날씨 등을 음성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중소 벤처 기업들도 알렉사 기반의 음성인식 스피커를 개발할 수 있고, 자신들이 개발한 기기에 알렉사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아마존은 LG전자, 월풀 등 50개 업체에 한정해 알렉사 개발자 키트를 제공한 바 있으나, 이를 일반 개발자들에게 공개하면서 아마존을 활용한 사업용 제품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는 스마트폰에 알렉사 기반 음성 지원 서비스를 옵션으로 추가했으며, 스마트 온도 조절기, 인터넷 라디오 등의 기업들도 알렉사를 탑재해 출시하는 추세다. 독일 베를린에 기반을 둔 스마트 홈 장치 제조업체 세닉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 홈 허브에 알렉사를 추가했다. 아마존 알렉사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쇼핑 주문, 음악 재생, 날씨 문답, 뉴스 재생, 우버 호출 등 현재 1만 5천 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아마존이 지난 2월 발표한 1만 개 기능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이며, 가장 큰 경쟁자 구글의 구글 홈 378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뉴스 재생은 아마존 스킬 중 20%를 차지하고 있다. 아마존 스킬 스토어에는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NPR, BBC, MBC 등 3,289개의 뉴스 재생 목록이 표시돼 있다. 아마존이 이처럼 알렉사 개발 도구를 전격 공개하기로 한 것은 구글처럼 기기 판매로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대중화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마존은 이미 음성인식 스피커 시장의 70.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번 알렉사 개발자 도구 공개로 쇼핑, 스트리밍, 미디어, 광고 시장 등에서 추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특히 아마존의 강점인 클라우드 등 비즈니스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매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음성인식 비서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시장조사 분석기관 이마케트에 따르면 올해 6,050만 명의 미국인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알렉사,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등의 가상 비서를 사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국 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27.5%, 즉 스마트폰 인구의 5분의 1에 육박한다. 특히 25에서 34세의 밀레니얼 세대가 가상 비서 시장의 26.3%를 차지해 미래 서비스로 꼽힌다. 웨이시는 아마존의 이번 결정으로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 기반의 구글 홈이나 애플이 올 연말 출시할 시리 기반의 홈팟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이 매일경제신문 2017년 10월 7일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에서 출시하는 내놓은 이렇게 알렉사라는 인공지능 비서가 많은 가정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알렉사에게 질문을 하고 알렉사 지금 시간이 몇 시냐 하면은 시간을 말해 줍니다. 알렉사 지금 날씨는 어떠냐 물어보면은 날씨를 말해 줍니다. 또 알렉사 지금 미국 대통령은 누구냐 하면은 알렉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또 지금 한국 대통령은 누구냐 하면은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대답을 하면은 기계가 말하는 것이니까 사실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에서 지금 시각은 10시 23분입니다 하면은 그건 자기 시계를 보고 25분인데 해도 기계가 23분이라고 하면은 이거 틀렸나 보다 해서 오히려 이걸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좀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TV를 봐서 그런지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항상 진실을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미국의 보수주의 사람이 알렉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 다시 블로그를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에 답변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그 답변 이면에 들어 있습니다. 알렉사를 프로그램한 회사의 이념과 가치관, 이데올로기가 고스란히 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알렉사의 답변이 모두 좌측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브로그에서 필자가 잘 썼네요. 또 다른 문제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사에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왔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묻더니 알렉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모하메드는 그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모하메드는 아주 지혜로운 그 예언자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런 대답을 하는 기계가 사람들의 가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아마 한국에서도 알렉사를 구입하는 아니면 이런 스피커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좌익의 그리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이슬람교를 오히려 긍정하는 이데올로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국의 알렉사는 한국말로 대답하나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그렇게 돼 있으면은 분명 한국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정치 이념 전파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알렉사가 장착된 제품은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지식에 도움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라고 이 블로그 필자가 쓰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이 블로그를 찾아가시면은 직접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알렉사의 조심하십시오라는 그 내용의 블로그입니다. blog.naver.com 그리고 이제 슬래시하고 그리고 dreamteller DREAMTELLER 라는 블로그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실 아마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대왕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마존은 지금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존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워싱턴 포스트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이기도 합니다. 그 아마존은 또 미국 CIA하고 6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맺고 CIA를 위한 CIA만이 사용하는 크라우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미국 CIA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엘리트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제프 베이조스가 소유하는 아마존. 이 아마존은 우리가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이대왕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까지 이대왕께서 여러 가지 물품을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다 이제 취소하고 이제는 아마존에서 절대로 나는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은 소매업, 중소업체들을 위협하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월마트 같은 대기업까지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든다면은 우리 동네,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중소기업을 그리고 이제 슈퍼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애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고 그리고 이제 각 동네에서 각 동네에 있는 그 일자리를 우리가 확보하고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하고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천일국 헌법을 보면은 천일국 헌법은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헌법입니다.
대기업이 그저 활동하기 어렵게 하는 저 헌법입니다. 아마존 같은 회사는 천일국 헌법 아래서는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마존은 정부를 이용해서 그 장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마존에서 엄청나게 많은 소포를 매일매일 발송하고 있는데 그 발송료, 그러니까 이제 우표 요금이죠. 그 발송료에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미국 정부로부터. 오늘 어느 기관에서 계산하니까 소포를 하나 발송할 때마다 미국 정부로부터 1달러 46센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0원을 조금 넘죠. 1,000원을 조금 넘는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포를 발송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혜택이 하나당 1,000원이라 해도 엄청나게 많은 혜택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대기업이 재벌이 대기업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 아니면은 한국의 무슨 삼성, 현대 이런 재벌이 어떻게 커질 수 있는가 하면은 거대한 정부하고 이제 유착하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고 그렇게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를 작게 만들면은 그런 재벌은 살아남을 수 없고 아마존 같은 미국의 대기업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어느 시장에 참여하기 어렵게 하는 규칙을 만듭니다. 대기업이 고용하는 변호사들이 만들고 그 규칙 아니면 법안을 먼저 써주고 그것을 이제 정부에다가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정부에다가 주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법을 통과합니다.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그 정치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죠. 천일국 헌법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아마존이라는 대기업이 이런 알렉사 같은 곳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좌익 이념을 주입시키고 그것을 이제 많은 가정에다가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천일국 헌법 아래에서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일국 헌법 아래 사회는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 우대받을 것입니다. 창업은 쉽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규칙은 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정부의 규모 자체가 정부의 지출 수입이 총 수입이 그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의 10%로 제한돼 있으니까 커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헌법에는 독점 기업을 독점 기업을 막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헌법에 있으니까 국회에서는 이런 아마존 같은 회사가 있다 해도 그렇게까지 커진다 해도 그것을 또 독점이다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분할하는 법을 만들 것입니다. 알렉사, 미국에서도 우리가 조심하겠지만 한국에서도 여러분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at fun shooting this Tommy gun today? It's always fun shooting Tommy guns. This one especially. It's just absolutely gorgeous. All polished and chromed up. It really looks like $1 million. Yeah. Elliot Ness would have loved one of those. Yeah, and it's available right now in your favorite dealer, and you go pick one up. Yeah. Just have him call your distributor. I mean, the gun, was initially made way back when, back in the 27 is this one. Yeah. Model But 27. I was surprised by how quick it knocked down those plates. Oh, 3.5 second run. Under 3.5 second run, knocking down a plate right. 341. I mean, the gun is heavy. It's about, 12, 14 pounds, especially with this drum, but it's surprising how quick you can go with it. It would actually make quite a good self-defense rifle at home. If I climbed in somebody's window and they were aiming that at me, I think I'd get out of there real quick. So that sounds about right to me. Just the intimidation factor alone. Fire!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킹스 리포트입니다. 저는 문형진 이대왕님을 대신해서 나온 팀 멜더입니다. 그 조선일보를 보니까 기자의 시각에 재미있는 기사가 색다른 기사가 나와 있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정지섭 국제부 기자가 쓴 기사네요. 아프리카의 김정은 저승사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남아프리카 보츠와나가 국내에서 주목받은 건 2014년 2월이었다. 이 나라 이안 카마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문제 삼아 전격 단교를 결정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보츠와나가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 선도 국가로 손꼽힌다는 점, 카마가 자국에서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도 느닷없는 반응이 없지 않았다. 느닷없다는 반응이 없지 않았다. 그때 북한은 주로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지 지금처럼 핵 미사일로 지구촌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지는 않았다. 인권 문제 제기는 서방국 전유물로 인식됐다. 인권 문제 제기는 서방국 전유물로 인식됐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북한의 오랜 유대 관계를 감안하면 단교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보츠와나의 대북 단교 조치가 올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6자 핵실험을 계기로 재조명받고 있다. 미국 주도로 각국이 공관 폐쇄, 교역 중단 등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면서 보츠와나를 뒤따른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달 중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아프리카 외무장관 30여 명을 워싱턴으로 불러 북한과 관계를 끊으라고 했을 때 보츠와나는 완벽한 본보기였다. 이안 카마 대통령의 안목은 국경을 맞댄 이웃 짐바브웨에서 쿠데타로 무가베가 물러나면서 또다시 주목받았다. 그는 무가베가 막강 권력을 휘두르던 지난해부터 공개적으로 무가베는 퇴진하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15일 군사 쿠데타로 그가 가택 연금되자 카마의 목소리는 한층 커졌다. 21일에는 공개 선언까지 발표했다. 짐바브웨 국민은 당신이 이끄는 형편없는 정부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명예롭게 물러나시기를 거듭 청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서한이 공개된 날 무가베가 물러났다. 쓴소리를 멈추지 않은 이웃 나라 지도자가 무가베의 진퇴를 직접 결정하진 못해도 부담은 됐을 것이다. 사흘 뒤인 24일 새 정부 출범식이 열린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 국립경기장을 채운 6만 군중은 에머슨 음란가그와 신임 대통령 못지않게 손님으로 온 그 카마 대통령에게도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향후 카마가 짐바브웨 새 정부의 조언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예견되는 장면이었다. 짐바브웨와 보츠와나는 옛 영국 식민지이자 자원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협력할 여지가 크다. 이날 두 사람의 밀담 장면을 보는 아프리카 주재 북한 외교관들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이다. 아프리카는 북한 외교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 다른 대륙보다 고립이 덜할 전략 지역이다. 무가베도 집권 중 친북 노선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안 카마의 조언이 짐바브웨 새 정부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면 안 그래도 고전 중인 북한의 아프리카 외교는 더욱 힘들어질 공산이 크다. 임기 종료 2018년 3월을 넉 달 앞둔 카마는 퇴임 후에도 내가 필요한 분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공언한다. 아프리카에서도 북한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미국 언론에도 제가 볼 수 없는 좋은 기사입니다. 사실 짐바브웨 상황을 여기서 언급했는데 짐바브웨가 그러면 이건 기자의 그 시각으로는 앞으로 뭐 지금까지의 친북 노선을 지키지 않고 짐바브웨도 그 북한과 이제 거리를 두지 않을까 뭐 이런 그 뉘앙스로 쓰고 있는데 짐바브웨는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이번에 무가베가 퇴진하게 된 그 뭐 무혈 쿠데타라고 할 수 있나요? 뭐 그런 하여튼 무가베 퇴진 상황에서도 중국이 깊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이 많습니다. 이 무가베 그러니까 결국 그 무가베가 퇴진한 것은 짐바브웨 그 군부가 무가베에게 그 등을 돌리고 그 무가베를 퇴진시킨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하기 직전에 한 2주일 전에 짐바브웨 군부 관계자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것은 뭐 오래전부터 계획된 방문이었고 뭐 별 뭐 큰 의미는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중국이 이번 짐바브웨 상황에 간섭했다는 그 징후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짐바브웨는 앞으로도 계속 적어도 친중국 노선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 짐바브웨에 상당히 많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놓은 1대1로 그 계획을 통해서 짐바브웨와 같은 그 제3세계 국가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서 그 나라들을 그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1대1로 그 계획이 사실 중국이
그 제3세계 그리고 이제 그 뿐만 아니고 유럽까지 뭐 남미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제 세계 그 초강대국이 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나라에 예를 들어서 그 뭐 고속도로를 만든다 아니면은 뭐 발전 시설을 만든다. 그 외에 그 사회 기본 시설 그 나라에서 만들기 위한 저 돈을 빌려줍니다. 그 빌려주고 또 그런데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만들 때 그 저 노동자들 그날 노동자를 고용하느냐 하면은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 보도를 보니까 중국의 노동자들 또 거기다가 데려가고 중국 노동자들이 또 그 시설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빌린 돈을 그 나라에서는 다시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그 시설이 그 중국의 그 소유물로 넘어갑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에다가 많은 돈을 빌리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는 그 대가로 석유를 원유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도 지금 그 중국이 그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이제 외국의 그 채무를 갚지 못해서 지금 뭐 파산 직전 아니면 이미 파산했다는 뭐 파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아니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 베네수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 이대왕께서 저 정치적인 사단주의 세 가지 형태를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 뭐 중국 사람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제 사회주의는 소련에서도 실패했고 뭐 북한도 그런 모양이고 그 베네수엘라도 그런 모양이지만 그래도 중국은 이렇게 사회주의가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그런 선전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중국식 사회주의를 배워라. 중국식 사회주의. 시진핑이 지금 내세우고 시진핑 사상을 따르라. 이런 말이 앞으로 남한에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프로파간다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시진핑 중국식 사회주의의 강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자기들이 말하기를 정치적인 안정입니다. 자기들 그래요. 미국을 봐라. 미국이 얼마나 정치가 혼란스러우냐. 그런데 우리를 봐라. 우리는 안정적이다. 일당 독재니까 안정돼 있는 거죠. 일당 독재. 독재를 자기들은 안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혼란이 많으면은 중국에서 반드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거 봐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미국을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가니까 그런 모양이지. 예? 중국식 사회주의 따르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라고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이제 중국이 앞으로 2050년까지 세계 초강대국이 되겠다고 하는데 짐바브웨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짐바브웨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보츠와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츠와나도
그런 1대1로 만일에 투자를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지금의 이 기자가 말하기는 현재 대통령은 상당히 좋은 대통령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중국이 이제 세계 두 번째 규모의 경제 그리고 세계 최대의 인구를 내세우고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맞설 것인가? 사회주의는 분명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중앙 집중형 권력 체제이고 그런 권력 체제는 반드시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제 반드시 사탄이 주관하는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일국 헌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일국 헌법은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만 주권 재민이냐, 주권 재민이냐,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가라고 하면 질문을 받는데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수립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일국의 주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신자 상속자로 지상에 계시는 분이 이제 천일국의 국왕입니다. 왕입니다. 현재는 이대 왕이시죠. 그러면 이대 왕은 어떤 역할이냐? 이대 왕은 각 가정에게 모든 가정에게 주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권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천일국은 왕들의 왕국입니다. 왕들의 왕국. 아버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아버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면은 그러면은 왕이 무수하게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혼자서만 왕을 하면은 그것은 만왕의 왕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만왕의 왕이고 그것이 이제 천일국 왕의 권한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일국에 들어오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천일국 들어오면서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고 왕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 권한 안에 있는 사람은 가정은 왕관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 두 가지 체제가 완전히 충돌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쪽이 이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대왕께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계시록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엘리트들도 이제 중앙 집권형 체제를 선호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즉 유럽 연합도 그렇습니다. 요새 메르켈 정리가 독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정치적인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EU도 앞으로는 깨지게 생겼습니다. 영국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독일을 중심으로 계속하겠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메르켈 정리의 입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엘리트들이 대표하는 체제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슬람교 이것도 정치적 사탄주의인데 이슬람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조상 해원식을 통해서 해원 축복식을 통해서 이대왕께서 그동안 1400년 동안 이슬람교 지하드에 희생된 사람들을 영인들을 다 해원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또 엄청난 그 섭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그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이슬람교도 앞으로 깨질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저 말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심각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그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냥 말로만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지 않고 호산나 부르고 이제 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아버님을 처음에 환영한 그 미국인들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냥 잘 오셨습니다라고 하고 그 명예 그 시민상을 아버님께 봉종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오늘 하루는 끝났다. 이제 잠자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인가를 잘 인식하고 그냥 말로만 호사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이제 무슨 명예 시민상을 그 메시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메시아하고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중국 같은 거대한 전쟁하고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 11년, 12년 국진님께서 한국에서 강한 대한민국 강의를 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진짜 걱정해야 할 상대는 북한이 아니다. 중국이다. 이런 말씀을 그때 당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북한을 대체하는 북한을 하고 싸우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하고 싸우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준비하시기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이제 가정에서도 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의국은 우리가 주인인 천의국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킹스포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군요.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그 반응을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 알렉사를 조심해야 되겠다. 아마존 제품 아마존 아예 이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왕께서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사가 있는 제품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아마 한국에서도 여러분 한번 그 알렉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든가 좀 친척 있으면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모하메드는 누구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대답이 나올지. 아무튼 좌익 그런 이데올로기, 기독교를 부정하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새로 나왔으니까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리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앞에 가고 뒤에 가고 호사나 호사나를 부르짖는 그런 그 장면을 소개하는 리마였습니다. 일본의 어느 그 가정연합 그 원로 식구는 문형진님 기환 무한 그 단식, 무한 금식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어제 봤군요. 참으로 한심한 소식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도 누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무한 단식을 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가 있으니까 가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대신자 상속자,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정신적으로 심정적으로 하나가 우리가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심정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다가 그분을 끌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착각하고 형제님이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님에게 빨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형제님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것으로 형제님을 끌어오자, 이런 생각을 만일에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빨리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버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형제님도 우리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야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 이것이 사탄이고 이것이 타락의 인간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인간이다. 우리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바꿔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보하도록 하자. 이것이 항상 타락의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버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킹스 리포트에 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심각한 시대를 심각하게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